안녕하세요. 과학 맛집의 민영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노란 색깔 완두콩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녀석을 교배를 시켜서 애기 완두콩이 생긴다면 그 애기 완두콩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노란색 완두콩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대부분 노란색 완두콩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돌연변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초록 색깔 완두콩이 태어나기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치 우리가 랜덤 뽑기 하듯이 완두콩의 색깔이 결정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애기 완두콩의 색깔이 결정되는 데는 일정한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규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칠판으로 가보시죠. 네, 바로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맨델이 밝힌 유전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단어명을 살짝 분석을 해보면은 앞에 보면 맨델이 밝힌 이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맨델이라는 과학자의 업적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이 뭐냐 라고 한다면 뒤에 나와 있는 유전 원리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유전이 정확하게 뭐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유전 이거 뭐였죠? 자, 여러분들 대답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거기 그렇게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얼른 유전 뭐였어요? 그렇죠. 유전은 부모의 어떤 특징 혹은 특성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이제 유전이었죠. 근데 뒤에 원리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특성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의 원리가 있다 혹은 뭔가의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배워본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밝혀냈는가까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 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면은 일단 알아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질이라는 용어예요. 이 형질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생물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쌤이 지금까지 이제 형질이란 말을 안 쓰고 그냥 부모의 특징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형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의미를 잘 알아둬야 되겠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은 생명체의 특성이다. 뭐 예를 들면은 민영쌤의 경우에는 뭐 머리카락 색깔이 어떻고 혈액형이 무엇이며 뭐 피부 색깔, 뭐 손톱 모양, 뭐 귀 모양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질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괄호에는 뭐 혈액형 아니면 피부색 등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대충 오시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유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입니다. 근데 이 형질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유전을 정의를 한다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 부모의 특징이 자손에게 전달이 된다. 이거에서 특징이 형질로 바뀐 것일 뿐이죠. 전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밑에 보면 질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지는 규칙성은 뭘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앞에 게 이제 유전의 정의니까 유전의 규칙성이 뭘까? 그러니까는 유전의 원리가 뭘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옛날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마치 이 부모의 형질이 전해지는 게 물감처럼 형질이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백인이랑 흑인이 있어. 그래서 이 둘 간에 자식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황인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간 색깔인. 아니면은 머리가 완전 직모인 사람이랑 완전 곱슬인 사람이랑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은 약간 반곱슬의 그런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뭐 실제로 완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빨간색하고 흰색을 섞었어. 그러면 분홍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분홍색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유전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하고 백인이 있는데 얘네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은 걔가 황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백인이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완전 흑인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이 확률적인 문제지 100% 황인이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물감적인 이런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물감처럼 유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을 최초로 깼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맨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실제로 뭐 유전학의 아버지다 라고 불리고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현대적인 유전학 모형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니까요. 근데 이 맨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유전 원리를 밝혀냈는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맨델은 실험을 통해서 이 유전 원리를 밝혀냈었는데요. 그때 실험에 사용한 것이 뭐였냐면은 완두로 실험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게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나고 그 자식으로부터 또 자식이 태어나고 뭐 이런 과정을 연구를 해야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사람 가지고 실험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 뭐 예를 들어서 백인과 흑인이 자식을 낳았을 때 어떤 피부색의 자식이 태어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자 백인 데리고 오고 흑인 데리고 와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아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사랑을 할까요? 사랑을 하지도 않는데 아이를 가지고 임신을 해서 그 자식의 피부 색깔을 확인을 하고 또 이 아이가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원치 않는 사람과 뭐 이렇게 또 자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인륜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었고요. 이 맨델은 완두로 실험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완두는 유전학 실험을 하기에 정말 최적화된 녀석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기르기가 쉽다. 그냥 뭐 이렇게 땅에 대충 파묻어가지고 열심히 물 주면은 쭉쭉 자라난다. 첫째, 기르기가 쉽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한 세대가 짧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 같은 경우에 한 세대가 얼마예요? 내가 태어나서 다음 자식을 가질 때까지 그 시간을 보고 우리는 세대라고 하는데요. 인간은 한 세대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뭐 제가 아직까지 자식을 가지지 못했지만은 일반적으로 보통 30년이 한 세대로 보고 있죠. 근데 언제 그 30년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30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근데 완두는 한 세대가 굉장히 짧다는 것이 또 유전학을 연구하기에 최적화된 조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손의 수가 많다. 하나의 완두콩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자손이 태어난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백인을 데려오고 흑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 둘 간의 자식이 생겨났는데 얘가 보니까는 황인인 거야. 근데 이 하나의 사례만 가지고 오케이 보니까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자식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황인이 태어난다. 100%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례가 고작 하나인데?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완두는 많은 자손을 낳다 보니까는 뭔가 이 사례가 많고 그래서 일반화된 주장을 하기에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규칙이다 라고 딱 이야기하기에 좋았다 이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대립형질이 뚜렷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약간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대립형질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 단어 자체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 내용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립형질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 가지 형질에서 구분되는 변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또 놓고 보니까 뭐 말이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정말 대립형질이 뚜렷한 것은 대표적으로 혈액형이 있습니다. 우리 이 혈액형을 RH 플러스형만 따져볼게요. 그러면 총 어떤 혈액형들이 있죠? 혈액형들은 A, B 혹은 O, AB 이렇게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 어떤 혈액형일 것 같나요? 저는 혈액형이 O형입니다. O형 좀 같나요? 자, 아무튼 이 혈액형은 AB, OAB로 확실하게 딱 나눠져 있죠. 뭔가 이것은 A형도 아닌 것이 O형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하네 이런 게 없죠. 이런 것이 대립형질이 뚜렷한 거예요. 딱 정해져 있잖아. A면 A, B면 B, 뭐 O면 O, AB면 AB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이 대립형질이 뚜렷한 거. 그리고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예시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피부색이 있습니다. 아니 피부색을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피부가 굉장히 하얀 어떤 여자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뭔가 피부 색깔이 한 요정도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정말 하얀 편이죠. 지금 제 피부랑 요거랑 비교하면 이거 엄청나게 밝죠. 근데 요것은 백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가 백인이고 어디까지가 황인이고 어디까지가 흑인인 걸로 분류를 해야 되냐 이거야. 이 분류가 힘들잖아. 혈액형은 따다닥 분류가 되잖아. 미형쌤은 O형, 뭐 여러분들은 A형 혹은 B형 뭐 이런 식으로 따다닥 분류가 되잖아. 이런 게 대립형질이 뚜렷한 거. 그리고 피부색처럼 뭔가 연속적으로 다다다다
뚜렷하고 뭔가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 거, 이런 것이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립형질은 이런 의미인데, 완두가 대립형질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러니까 색깔만 하더라도 녹색 완두와 노란색 완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녹색 완두, 이거는 뭐 노란색 완두, 그 중간이 거의 없어요.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주름진 완두, 그리고 주름이 지지 않은 땡땡한 완두,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나누어지거나, 혹은 이 완두에서 피어나는 꽃이 흰색이냐 보라색이냐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딱 나누어지는 대립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완두의 마지막 장점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멘델이 완두를 이용해서 실험을 한 이유는 이렇게 4가지 때문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죠?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멘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순종 얻기라는 단계였어요. 이 순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일단 첫 번째, 한 나무에서 노란 색깔 완두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는 초록 색깔 완두도 열려 있을 거고 노란 색깔 완두도 열려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노란 애들만 봤다. 그래서 그 노란 애들끼리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자가수분이라고 하는데, 이 자가수분이 왜냐하면 하나의 나무 내에서 따와가지고 수분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자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 놈들끼리 교배를 시켜요. 그러면은 노란 색깔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란색도 나오고 초록색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 중에서, 그러니까 이 자손으로 나온 이 완두콩 나무 내에서 다시 노란색들만 또 모아. 그래서 또 그 노란색들끼리 교배를 시켜. 그러니까 그 노란색들끼리 다시 자가 수분을 시켜요. 그러고 나면은 또 초록색 조금 나오고 노란색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노란색 해가지고 기르고, 노란색 해가지고 기르고, 노란색 해가지고 기르고,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합니다. 무한으로 반복을 하진 않겠죠.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언제부턴가 더 이상 초록 색깔이 안 나오는 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초록색이 안 나옴! 이렇게 안 나오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 시점에서 얻어낸 노란 색깔 완두가 순종 노란 색깔 완두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 노란 색깔 완두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 색깔도 똑같이 합니다. 초록 색깔도 초록 색깔만 모으고 다시 기르고, 그 다음에 초록 색깔만 다시 모아, 그리고 또 길러, 다시 모아, 길러, 초록 색깔 무한 반복하다가 보면은 언제부턴가 초록 색깔만 열리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얻어낸 초록 색깔 완두가 순종 초록 색깔 완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노란 색깔 순종 완두와 초록 색깔 순종 완두가 모아졌죠. 얘네들로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스텝 2! 순종 녹색과 순종 황색을 1대1로 교배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only, 전부 다 노란색이 나옵니다. 전부 다 노란색이 나와요. 참 신기하죠. 우리 앞에서는 노란 색깔만 모아가지고 교배를 시켰는데 초록 색깔이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녹색과 황색을 순종만 모아가지고 교배를 했더니 전부 노란색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나온 노란 색깔을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우성형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완두콩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 완두콩의 형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녹색과 황색이 있는데 황색이 우성이라 이거예요. 반대로 녹색은 열성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할 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성은 뭔가 좋은 거, 뛰어난 거, 훌륭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녹색은 후진 거,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뭐 완두콩이 초록색이고 황색이고 해가지고 불간에 뭐 우열 관계가 딱히 없어요. 뭐 혈액형 같은 경우에도 O형이 열성입니다. 그리고 A와 B형은 우성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A형 인간과 그리고 B형 인간 혹은 AB형 인간이 O형인 인간보다 더 훌륭한가 하면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래서 우성과 열성은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을 뿐 뭔가 우월하고 열등하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우성의 좀 더 정확한 정의를 하자면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순종끼리 교배 시에 드러나는 형질, 이것이 우성입니다. 반대로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드러나지 않는 형질은 열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순종 녹색과 순종 황색을 교배했을 때는 전부 황색이 나왔기 때문에 황색이 우성이고 그리고 녹색은 열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고 스텝 3로 넘어가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전부 노란색이 나왔던 걔네들을 보고 우리는 자손 일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었고 순종 녹색, 순종 노란색 얘네가 부모고 그리고 얘네로부터 나온 자손 일대끼리 교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색들끼리 교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번에는 또 전부 노란색이 나오는 게 아니야. 노란색들끼리 교배했는데 이번엔 또 녹색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 비율이 있는 거야. 일정한 비율이 있어. 그 비율이 뭐였냐 하면은 노란색과 녹색의 비율이 3대1로 나오더라 이거예요. 아니 뭔가 독특한 현상이죠. 아무리 몇 번을 해봐도 무조건 3대1로 나오는 거야. 그럼 뭔가 이 규칙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델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규칙성일까 하다가 그때 세웠던 가설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가설이라면 맨델의 생각 혹은 맨델의 이론 혹은 맨델이 어떤 내렸던 결론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유전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완두콩의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전인자 쌍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된다. 여기서 말하는 쌍이라 함은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았고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쌍에 의해서 유전 형질, 그러니까는 이 완두콩의 색깔이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던 거죠.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노란색을 띠도록 하는 유전인자는 대문자 Y로 쓸게요. 그리고 녹색을 띠도록 하는 유전인자는 소문자 Y로 쓸게요. 그러면은 아까 이 순종 노란색과 순종 초록색을 교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순종 노란색은 이 노란색 인자만 가지고 있는 거야. 순종의 정의가 됐죠. 노란색 인자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순종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이 YY 순종 노란색과 그리고 스몰 y 그러니까 순종 초록색이 교배를 하게 되면은 1세대에는 여기서 하나 받으니까는 무조건 뭐가 나오겠어요? 무조건 라지 y, 스몰 y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라지 y를 일단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라지 y 그러니까 노란 색깔을 가지도록 하는 인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노란 색깔 완두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노랑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을 보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색깔을 보고 우리는 표현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 표현형이라는 용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표현형이 노란색이었다. 왜냐하면은 이 노란색이 우성이고 그리고 초록색이 열성이기 때문에 초록색은 노란 색깔에 가려진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왜 전부 노란색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하나 받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실험 과정이 뭐였나요? 여기 라지 y, 스몰 y 얘네들끼리 교배를 시켜본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4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지 y, 요거 하나 받은 경우. 그리고 라지 y, 스몰 y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y, 라지 y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 두 개 사실은 뭐 같은 거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몰 y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표시를 해두면은 요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 요게 4번인데 근데 얘는 노란색이겠죠. 라지 y니까. 얘도 노란색이겠죠. 라지 y가 일단 있으니까 이 초록 색깔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얘만 초록색이 되겠죠. 얘는 노랑. 얘네들은 다 노랑.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3대1이라는 비율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설을 세웠죠.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맨델은 이런 식으로 이론을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맨델이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용어 딱 2개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 유전이 될 때 한쪽에서 하나를 받고 다른 한쪽에서 하나를 받는다. 하나씩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하나씩 받는 이것을 보고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분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친다면은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는다. 그래서 그게 분리의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형태를 알파벳으로 표시를 했죠.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방법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유전자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표현형이랑은 좀 달라요. 지금 이 얘랑은 둘 다 표현형은 노란색이겠죠. 라지 Y나 라지 Y 스몰 y나 둘 다 표현형은 노란색이에요. 그런데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Y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Y 스몰 y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표현형은 같지만 유전자형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용어만 딱 정리하면은 우리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수업이 끝난 거 아니겠죠? 민영쌤의 순한 마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웠던 개념은 뭐였냐면은 형질이었습니다. 그 형질은 어떤 의미였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생물의 특성이었어요. 자, 대표적인 예시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보세요. 뭐가 있죠? 에이, 이거 또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형질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쌤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거 뭐 혈액형, 피부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더 있어요. 뭐 쌍꺼풀 유무라던가 아니면은 뭐 키 이런 것도 다 표현형입니다. 아니면 뭐 탈모가 일어날지 말지 이런 것도 형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시 하나만 여러분들 같이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형질이라는 용어를 써서 표현하면 좋다고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서술형 시험을 치게 됐을 때 이렇게 형질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유전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유전을 정리하시오 해놓고 형질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쓸 것,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그런 식으로 쓰면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순종을 얻는 방법인데요. 순종을 얻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 자가수분. 그러니까 한 그루 나무 내에서 다다다다 똑같은 색깔만 떼가지고 그래서 계속 골라내기를 반복하다 보면은 순종을 얻게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은 분리의 법칙인데 이 분리의 법칙은 엄마한테 하나, 아빠한테 하나. 사실 뭐 완두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하여튼 한쪽에서 하나씩 가지고 와서 유전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게 뭐 거창하게 써놨는데 정리를 해두세요. 네. 형질은 각 부모로부터 전달된 유전자 한 쌍에 의해 경전되는 각 부모로부터 하나하나 받는다. 이런 의미인 거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순한맛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민영쌤의 시시코너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화되는지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부터 먼저 해야겠어요? 이제 이런 말 하는 것도 지겹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먼저 스스로 정지 버튼 꾹 누르고 풀어보고 그러고 해설을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바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면은 감수 분열 중에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배웠던 감수 분열 과정과 연계해서 문제가 나온 거죠.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요거를 풀기 위해서 제가 감수 분열 과정을 한번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빵! 자, 어때요? 우리 순식간에 그려졌죠, 그쵸? 네. 제가 빠르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리 앞전에 그렸던 거에 비해서 제가 염색체 개수를 조금 줄여서 그렸어요. 네, 여기 원래는 상동 염색체 2쌍을 그렸었는데 이번에는 한 쌍만 그렸죠, 그쵸? 얘네가 이쪽이 감수 1분열 그리고 얘네가 감수 2분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제 복, 등, 정, 끌, 뚝, 정, 끌, 뚝. 복등, 정끌, 뚝, 정끌, 뚝을 적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여기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두 녀석이죠. 끌려가서 떨어지는 게 얘랑 얘잖아. 근데 이 중에서 대립 유전자가 누구냐를 한다면은 정답은 얘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상동 염색체가 2쌍이 있고 얘네 둘 간에 같은 형질을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찢어지는 곳을 찾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찢어지는 얘네 둘은 완전히 동일한 유전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얘가 복제된 얘거든. 그래서 얘네 둘은 상동 염색체 관계가 아니에요. 알겠죠? 얘랑 얘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다. 그냥 완전히 똑같은 복제된 염색체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분리되는 곳은 어디냐? 라고 한다면은 감수 1분열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감수 1분열 후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시신 코너까지 완전히 끝이 난대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 수업을 끝까지 들어주신 친구들만 볼 수 있는 영광의 화면이죠.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과학 맛집의 민혁 쌤이었습니다. 안녕.